저는 올해로 89세 현직 의사 김정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밥상이 귀찮아서 식사를 자주 거르시지는 않으시나요? 점심에 한 끼 제대로 먹기보다 대충 빵이나 과일만 드시는 일이 잦지는 않으신지요? 얼마 전 100세가 넘은 저희 어머니께서 밥 먹기가 귀찮다며 며칠 동안 끼니를 거르시더니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버거워지셨습니다. 제가 진단해보니 영양결핍 때문에 기력이 바닥났고 그대로 두면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단 몇 가지 식사 원칙만 지키셨는데도 2달 만에 예전 활력을 되찾아 걸음걸이까지 훨씬 가벼워지셨습니다. 제가 30년간 노인 영양 상담과 진료를 해오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르신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밥을 거르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식사를 좀 줄여야 살이 안 찐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끼니 거르는 식사 습관이야말로 노화를 훨씬 앞당기는 주범이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89세 노인 전문 의사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아직까지 매일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10분 중 8분 이상이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 상태로 찾아오십니다. 식사 습관이 잘못되면 10년 일찍 늙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82세 한 할머니께서 어떤 모임에서 갑자기 폭삭 늙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아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부쩍 가늘어지고 피부도 푸석해진 데다 요즘은 계단 한층 오르기도 힘겹다고 하시더군요. 진찰해보니 식사를 자주 거르면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 섭취가 극도로 부족했고 이 때문에 근육 손실과 피부 노화가 한꺼번에 오고 있었습니다. 요 근래 1년 넘게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아예 안 먹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끼니를 거르셨다고 하죠. 의사로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노화 속도를 늦추려면 규칙적으로 영양을 챙겨 드셔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40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장담하건대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5가지 대표 습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한 달 동안 꾸준히 개선하셔도 노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10년은 젊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5가지는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놀랍도록 가벼워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70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식습관 첫 번째는 끼니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근육부터 늙습니다. 하루쯤 끼니 거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무서운 속도로 노화를 앞당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밥상 차리기를 늘 귀찮아 하셨습니다. 홀로 계시다 보니 아침을 챙겨 드시는 게 번거로워 하루 이틀 끼니를 거르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한 달 뒤 몸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고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어요. 끼니 한번 건너뛴다고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손실되는 것이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여기에 식사까지 불규칙해지면 근육 손실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떨어진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잘 안 보이지만 70대가 되면 노화가 확 빨라집니다. 끼니를 자주 거르면 몸은 다음 식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저장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단백질 공급은 부족해 근육이 빠지고 대신 지방이 늘어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다가 갑자기 식사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며 인슐린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제2형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노년기에 대사성 질환이 생기면 몸이 순식간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분명 좋아집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 효소가 알아서 준비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서 8시, 점심 12시에서 1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맞춰 드셔보세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 휴대전화 시계 알람을 맞춰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78세 김영순 할머니 환자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기적처럼 3개월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잘 흡수되지 않고 근육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을 꼭 챙겨보세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가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 3끼 모두 챙겨 드세요. 82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계단을 혼자 오르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는 것입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배가 70에서 80%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넣는 게 좋아요. 또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20번씩 꼭꼭 씹어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간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사 사이 공복이 너무 길면 다음 식사에 과식하게 됩니다. 단백질 공급도 중단됩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쯤 견과류 한 줌, 과일 반쪽, 요거트 반컵 같은 간단한 간식을 챙겨보세요. 단 과자나 케이크처럼 당분이 높은 간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75세 이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체중이 안정되고 활력이 돌아오셨습니다. 간헐적 단식 이야기도 많습니다. 일정 시간대에만 식사하는 방식인데 어르신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따라 하시면 근육이 빨리 소실됩니다. 굶는 상태에서 운동도 안 하고 단백질도 보충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소실되는 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굶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되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70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걸음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습관은 면역력, 해독, 혈액순환 같은 전신 기능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해결 방법 4가지만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셔도 여러분 건강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노화를 부르는 식습관은 끼니를 대충 빵과 과일 같은 것으로 때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푸석해지고 있나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졌나요? 손발이 자주 차갑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빵 한 조각이나 과일만으로 식사를 때우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왔는데 그런 식습관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바쁘다고 빵 한 조각으로 다 해결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환자 70대 이정숙 할머님도 귀찮으니까 간단히 때우면 되겠지 싶어 빵만 드셨는데 나이 들수록 소화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졌고 주름도 부쩍 깊어지셨죠. 탄수화물 덩어리만 드시면 영양 밸런스가 깨지고 결국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람은 먹다 보면 조금만 먹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에 길들여지면 쉽게 그 습관을 못 바꾸게 됩니다. 확실한 건 우리 몸에 빵이나 과자가 들어오면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체내 염증 반응이 강해지면서 콜라겐이 빠르게 파괴돼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빵과 과일만으로는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 금세 배고파집니다. 그러면 다음 식사 때 폭식으로 이어지고 소화기관은 한꺼번에 몰아친 음식을 처리하느라 힘들어집니다. 혈당도 급상승했다가 곤두박질 치니 몸은 그걸 조절하느라 애를 씁니다. 이런 식습관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확인했듯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챙겨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달걀이나 두부, 점심에 생선이나 살코기, 저녁에는 채소와 견과류를 곁들이는 식으로 천천히 바꾸시면 돼요. 정제된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잡곡밥처럼 영양소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폭식을 피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바꿔도 몸이 금세 반응합니다. 피부에 윤기가 돌고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힘을 되찾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저는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이런 효과를 확인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시면 몸이 아주 빨리 좋아질 겁니다. 세 번째, 주황색 채소가 없는 팝상은 노화 신호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건조해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더 오래 가고 감기도 자주 걸리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혹시 식탁에 주황색 채소가 없는지 꼭 한번 돌아보세요. 주황색 채소를 챙겨 드시지 않으면 노화가 빨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채소는 채소지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온 결과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 색깔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 오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88세 김순자 할머니는 채소를 먹긴 하지만 당근은 딱딱하고 호박은 요리하기 번거롭다며 주로 배추, 상추 같은 초록색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도 깊어졌으며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진찰해 보니 몸 안에 항산화 물질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주황색 채소의 효과는 단순히 피부가 좋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눈 건강이 나빠지며 상처 회복이 느려집니다. 주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하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몸 안에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망가뜨리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깁니다. 주황색 채소를 챙겨 드시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근과 호박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을 지키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습니다. 결국 작은 채소 선택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활성산소가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키고 콜라겐을 파괴해 노화를 부추깁니다. 주황색 채소의 베타카로틴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몸 안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세포가 보호받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한 달만 드셔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 83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셨는데 요즘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침이 잦아 힘들어 하셨어요. 진찰해 보니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식습관을 물어보니 고기와 밥은 잘 드시는데 주황색 채소는 거의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주황색 채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피부색이 좋아지고 기침도 줄었습니다. 면역력 검사에서도 수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제가 박영수 어르신께 알려드렸던 해결책을 천천히 단계별로 실천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주황색 채소를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이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당근은 잘게 썰어서 국이나 찌개에 넣으세요. 호박은 부드럽게 쪄서 죽이나 수프로 만들어 드세요. 제가 79세 이명자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씹기 힘들어서 채소를 피하셨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조리하니 잘 드시게 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 피부 윤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황색 채소를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당근은 껍질째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보세요. 호박은 들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세요. 81세 김정웅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영양소 흡수율을 높였고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A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주황색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근, 호박, 고구마, 파프리카를 번갈아 드세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다른 주황색 채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에 바로 넣기 어렵다면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주황색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섭취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매일 한 줌 정도의 주황색 채소를 식단에 포함하세요. 아침에 당근 주스, 점심에 호박 반찬, 저녁에 고구마 한 조각처럼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바쁘거나 요리하기 힘든 날에는 당근은 작게 잘라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필요할 때 국이나 볶음에 넣으면 됩니다. 호박은 쪄서 으깨어 냉동실에 소분해 두세요. 죽이나 스프 만들 때 꺼내 쓰세요. 건조 고구마칩이나 당근칩도 좋은 간식이 됩니다. 당근은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습니다. 단호박은 씨까지 함께 드세요. 씨에는 좋은 지방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주황색 채소는 항산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눈 건강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관리법을 실천한다면 분명 면역력 해독, 피부 탄력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식습관은 달달한 간식을 자주 찾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달달한 게 자꾸 땡긴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60년간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단 음식을 조금 먹으면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달콤한 간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분 과다 섭취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포가 늙는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뜻이지요. 혈당이 들쑥날쑥하는 빈도가 잦아지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세포 회복력도 저하됩니다. 결국 쉽게 피곤함을 느끼거나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기에 자주 걸릴 수 있고 각종 성인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 중에서도 당뇨병이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소가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당분이 혈관 건강을 해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내혈관계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 60년 의학 경험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잠깐의 달콤함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에 비해 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달콤한 맛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대체식으로 좀 더 건강한 간식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 또는 꿀 한 방울 떨어뜨린 생강차 같은 음료들은 어떨까요? 이런 대안들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면서도 혈당 급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편입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식은 내 몸을 혹사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끼니 거르고 폭식하는 경우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식사 후 심한 피로감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소화 불량이 잦아지고 체중 변화가 심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60년간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과식하는 습관이 노화를 크게 앞당기고 우리 건강을 망칩니다. 배고플 때 실컷 먹는 게 뭐가 문제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온 결과 과식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음식물의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인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 피로의 주범이 됩니다. 과식하면 그만큼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결국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체중이 늘었다가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이면 이미 팽창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살이 처지기 쉽습니다. 지난주에 뵀던 75세 정영수 환자분은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폭식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어차피 하루 총량은 같은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하지만 3개월 후 피로감이 심해졌고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피부도 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제 환자인 79세 김숙자 할머니도 얼마 전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피부가 급격히 늙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식습관을 여쭤보니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간단히 해결하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패턴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으니 저녁은 실컷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검사 결과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이 심각했고 이것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과식의 영향은 단순히 배가 부른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60년간 의학을 연구해온 결과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해결책을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먼저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한 입 먹을 때 20번씩 꼭꼭 씹어보세요. 식사 중간에 물을 마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면 자연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77세 이정희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식사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고 소화 불량도 사라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소식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과하게 먹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먹는 편이 활성산소 생성을 줄여줍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되 배를 70% 정도만 채우세요. 아침은 가볍게, 점심은 적당히, 저녁도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82세 박종훈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2개월 실천하고 피부 탄력이 좋아졌으며 만성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할 때 항산화 식품을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식품은 과식으로 인해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해 줍니다. 매 끼니 녹색 채소나 베리류, 견과류 등을 곁들여 보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블루베리, 견과류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해보세요. 식사 직후에 바로 눕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소화가 원활하지 않고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73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소화 불량이 사라졌고 피부 상태도 좋아졌으며 체중까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결국 노화를 늦추는 5번째 걸음은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을 먹는 것입니다. 과식을 피하면 활성산소를 줄이고 피부 건강과 에너지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방법만 딱 1달만 실천해 보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달만 실천해 보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유전적 요인이 크지 않나 하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물론 유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의 70%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먹느냐는 노화 속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을 되찾은 분들을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도 운동을 거뜬히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식사 습관이 매우 규칙적이라는 점입니다. 전복이나 보양식처럼 특별히 고급 요리를 먹는 것도 아니지만 세 끼 꼭 거르지 않고 늘 적정량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밥상에 주황색 채소도 빠뜨리지 않으며 간식 드실 때에도 정제된 당류는 웬만하면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가 기초가 되니 허리와 다리에 힘이 실려 산책도 즐기고 몸 전체가 건강해진 거죠. 특히 스트레스나 일상의 큰 변화로 식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진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무너진 체력도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챙기고 과식과 폭식을 피하면 생각보다 금방 회복되는 사례를 의사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끼씩 혹은 아침 식사부터 조금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 부드러운 밥 한 공기, 달걀 프라이나 달걀찜, 당근이나 단호박 같은 채소 반찬을 조금씩 곁들여 보시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기 힘드시다면 처음에는 빵 대신 삶은 고구마나 통밀빵 같은 것으로 하나씩 대체해도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가능하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준비하되 너무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점차 줄여보시고요. 허기가 느껴지면 견과류나 달지 않은 차로 간단히 달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음식만으로 모든 병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기본 식습관이 나머지 생활 전반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몸이 약해지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동안 겪어온 경험들을 하나씩 곱씹어가며 더 깊은 지혜와 여유를 쌓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그 소중한 시간들이 병치레와 피로로 가득 차고 말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분명히 배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적절히 먹고 움직이고 쉬는 습관을 갖는다면 노년에도 얼마든지 새롭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순간은 사실 몸을 향해 보내는 작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수고했다 또 힘내보자 하고 내 몸을 다독여주는 의식이랄까요?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과하게 먹는 습관은 그 선물을 빼앗아가는 일이 됩니다. 반면 규칙적으로 제때 먹고 주황색 채소나 단백질 등 꼭 필요한 영양소를 놓치지 않는 습관은 몸과 마음에 신선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습관들은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빛을 발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선물해 줍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여정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하는 순간 삶은 더 무거워지고 기운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스푼 한 숟가락에 정성을 담아보자 하고 마음먹는 순간 몸은 금세 반응하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세요. 한 번의 식사가 변하면 그 다음 식사도 달라지고 그렇게 모인 작은 변화들이 분명 내일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짧게 요약하면 하루 세 끼를 꼭 챙기고 주황색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며 달달한 간식과 과식을 피하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이 작은 실천들이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작은 무기를 하나씩 챙겨보신다면 현재의 몸 상태나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의사 김정현이 확신합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 사람들의 삶도 180도 바꿀 수 있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